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구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식 대가들에게 듣는다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초다 보니까 또 한국의 주식 대가들이 모여서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 이제 사회를 맡고, 또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또 예전에 이제 하나금융 대표, 경제연구소 대표까지 하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 다음에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이 네 분이 모여서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년 2019년 증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는 약 한 7.6%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출렁출렁했죠. 1분기 때는 이제 상승이 일어났다가 2분기부터 이제 폭락 시장이 연출이 되죠. 4월부터.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부과로, 또 이때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다행히 회복이 일어나서 7.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박살이 났었죠. 코스닥도 1분기에는 이제 상승이 일어나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또 한일 무역 전쟁, 또 바이오 시장 임상 실패, 폭락, 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갖고 2분기 때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신용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회복은 했긴 했는데 거의 제자리, 2019년은 제자리에서 끝나고 말았죠. 반면에 이제 선진국 시장을 보면은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 다우지수는 이렇게 22%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꾸준히 올랐죠.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의 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고요. 또 나스닥은 더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35%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승의 주역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빵주가 이 상승을 이끌었죠. 애플은 이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기업이 된 거죠. 선진국 시장도 이렇고 또 신흥국 시장도 엄청나게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보실까요?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국인 중국 상해 지수도 22%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일어나고 좀 2분기부터 조정이 일어났었죠. 그래 유지를 하면서 22%까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하고 비슷한 상승률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러시아 지수는 무려 45%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상승이 일어났죠. 이렇게 러시아 지수는 45%. 또 이제 남아메리카의 이제 브라질 지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1%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증시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제 2020년 증시를 한번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제 증시 현황이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도 큰 영향을 끼쳤고, 또 2019년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의 이익이 감이 됐지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식들은 큰 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주식이 엄청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 몰렸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렸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완전 찬밥이었죠.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갔죠. 이래서 이제 2019년은 아주 주식시장이 안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의 전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는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된 증시다.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못 간 거는 한국 부동산 쪽으로 너무 자금이 쏠려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금융맹들이 너무 많다. 이분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하면은 돈을 버는데 주식 하면은 모두 망한다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도 기회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가 이제 고평가인데, 너도나도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보니까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20년간의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도 20년 동안 한 300%, 400% 올랐지만 주식시장은 20년 동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거의 한, 삼성전자가 20년 IMF 저점 대비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익률을 따지면은 엄청난 거죠. 3만 원짜리가 300만 원 왔으니까 이 부동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시장이었죠. 그리고 한국만큼 이제 다양한 산업군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도 하고, 조선도 하고, 화학도 하고, IT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양한 이제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처럼 그 401K 법안처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연금은 주식시장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올해는 이제 존리 대표가 긍정적인 섹터는 IT 섹터, 또 서비스, 게임 sek터, 이런 섹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IT는 이제 반도체 쪽이겠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이하 협력 업체들. 서비스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IT 서비스 하는 업체들. 또 게임은 여러분 대표적인 게임 업체인 뭐 NC 소프트나 이런 게임 업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 또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당 확대를 하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제 더 많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강대 이제 김영희 교수는 우리나라도 지금 신흥국 증시에 편입되어 있죠. 신흥국 증시 내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이제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은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작년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이 향후 5년간 그동안은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비주 위주로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올해 외환 시장은 미국의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고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한 해가 되면, 만약 주가가 하락이 되면 그때는 절호의 매수 찬스로 이용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의 의견은 올해 이제 2020년 기업의 이익이 드디어 20% 증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이 주식시장 호재를 만들었듯이 우리 시장도 기업의 배당 확대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내재된 리스크는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것이라 합니다.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왜 어떤 리스크냐면, 미국이 이제 빵주라 그러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반독점 논의가 예상이 되면 혹시 미국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의 이익이 증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 대가들에게 듣는다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그리고 SNS 공유 부탁드리고 함께 열공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